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일부 영상에서는 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돈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은 지금 월급이나 이런 돈이 본인의 수중으로 들어왔을 때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통장이나 이런 곳에 현금을 쟁여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본인도 모른 채 본인이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조금은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 그 자체를 수중에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금이나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게 돼버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가짜 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의 진실에 관한 영상을 몇 부에 걸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1부를 보지 않으시고 지금 2부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따라오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부 영상을 보고 보신다라고 하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본인이 필요로 하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교환 가치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은 한정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이 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돈이 만약에 무한정으로 풀리게 되면은 물건을 살 때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서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빵을 하나 사는데 수레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가가지고 빵 하나를 사오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요. 독일이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돈을 가지고 뭐 장난감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벽지로 발라서 쓴다거나 아니면 한 가득 가지고 가서 물건을 하나 사온다거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금은 무한정 나오지가 않죠. 뭐 계속 지금까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금은 한정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금을 바탕으로 발급이 되었던 금 교환증이 그래서 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화폐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그 기본에 한정된 금이 있었기 때문에 금 교환증이 화폐로 변하더라도 크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세공업자가 금을 100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을 악용을 해서 한 200, 300, 1000에 가까운 돈을 풀기 시작을 한 거죠. 금 교환증을 발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본격적인 발판이 된 거고요. 후에는 이 금본위제, 금을 바탕으로 한 화폐 발행이 끊어지게 됩니다. 금을 바탕으로 돈을 발급하지 않고 금본위제를 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돈을 찍어서 쓰는 게 그냥 돈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은 달러를 맘대로 그냥 발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의 주식이건 아니면 우리나라 부동산이건 얘기를 할 때 20년, 30년을 들고 가면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를 하죠. 결국 우량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금본위제가 폐지가 되면서 결국 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실물자산은, 우량 실물자산은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가,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금본위제는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영국이나 미국이 패권 국가였을 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과 그 와중이었던 거죠. 금본위제는 필요에 따라서 폐지가 되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실제로 이 금본위제가 폐지가 돼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그냥 발급을 하면은 쓸 수 있게 된 거는 1971년에 닉슨 쇼크라는 게 가장 큰 발판이 된 거고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브레튼 우주 체제를 제안을 하면서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일정량의 금과 일정량의 달러를 바꿔주겠다라는 브레튼 우주 체제가 발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베트남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가 굉장히 악화가 되죠. 수입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 달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진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다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런데 미국은 막상 이제 바꿔줄 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금이 부족해진 미국은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를 바꿔주는 금본위제를 잠정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중단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달러를 금으로 한동안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와 추가로 이제 수입이 많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과징금도 물리고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 미국 달러의 약세를 불러일으킵니다. 달러가 금이랑 연계가 돼 있었는데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때 중남미나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을 기반으로 한 곳이 많았는데, 그런 국가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수출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국의 통화가 절상이 되게 되면은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국가의 환율이 강세가 돼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다 보니 국제경제에 쇼크가 온 거죠. 그래서 닉슨 쇼크라고 불리게 된 거고요.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미국에 있었죠.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카메라랑 도청 장치를 든 괴한들이 잡혔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지만은 후에 알고 보니까는 이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백악관 전체를 도청을 했었고, 그런 사건에 닉슨 대통령이 연루가 됐다라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선언을 했던 금본위제 폐지가 암묵적으로 다시 잠정적으로 원래 중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는 그 잠정적이라는 얘기가 영원히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 달러가 더 이상 금이랑 바꿔지는 금본위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그냥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의미는 결국 금을 바탕으로 한 통화가 발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세공업자가 금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마구 돈을 찍어내던 그 금세공업자랑 같은 역할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이 국제정세나 경제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음모론들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약하게 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될 때쯤에 석유 재벌들과 중동의 석유를 활용한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 결제하게 만들어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지켜냈다라는 음모론이나 금본위제를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경제 재계 대통령이나 위에 고위 공무원들이 암살 시도를 당하거나 암살이 되는 거를 통해서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왔다 라는 음모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 음모론에 좀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화폐 전쟁이란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결국 패권국가가 된 거죠.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뀐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역할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명실상부한 세계 1등 국가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어떻게 자리매김해 왔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굳이 달러에 대한 얘기를 알 필요가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물물교환으로 시작을 해서 금이 돈이 됐다가 지금은 달러가 돈이 된 상황에서 달러를 베이스로 모든 나라들의 통화가 교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을 만약에 일본 돈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다시 일본 돈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달러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게 된 상황에서 2007년, 2008년에 미국에서 발발한 사건이긴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도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무작위로 뿌려대기 시작을 하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돈을 찍어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라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거였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피면서 본인들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세상에 좀 돈이 많이 풀려진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를 좀 올려서 이 유동성을 다시 빨아들여야 되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달러를 정말로 무제한으로 풀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상황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실물 자산, 즉 아파트나 옷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정적인데, 결국은 돈이 무작위로 풀려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의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전 세계에 단 2가족만이 있고 1억짜리 아파트가 2채가 있고 1000만원짜리 차가 총 4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는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2억 4천만 원의 돈만 있는 거죠. 아파트 2채랑 자동차 4채만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2억 4천만 원, 지금 있는 돈만큼을 그대로 더 찍어서 시장에 유통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건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 가격은 정확히 2배가 되겠죠. 아파트 가격이 2억이 될 거고 차의 가격이 2천만 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양적 완화 정책을 폈었고, 시장에 돈을 뿌림으로써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을 더 풀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이 덩달아 또 더 오르게 되죠. 이런 현상들을 좀 이해하는 근간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담으로 좀 코로나 이 사태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정세나 아니면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좀 잘 알 수가 있고요. 1930년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런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호무역 정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각국이 자기네 환을 평가절하를 시키면서 환율 전쟁도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결국 이거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나온 IMF도 이런 현상의 하나였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살아오면서 계속 지겹게 들어오셨을 세계화, 이게 이때부터 나온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위기들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을 해왔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7년, 8년에 일어났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일어났던 금융위기도 결국 미국에서 발발을 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곳에서의 소비시장의 역할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위기를 잘 해결해 올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런 국제 정세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라는 명분으로 많은 생산시설들을 본인의 국가들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명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많은 생산시설들을 본국으로 회귀를 시키고,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도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고, 환율 전쟁도 엄청나게 하고 있죠. 본인들의 국가들의 환을 굉장히 평가절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안에서나 여러 국가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 간의 갈등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 폐쇄성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제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패권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가 많이 되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 시대에서는 어떤 국가가 패권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 때문에 본인들의 힘자랑을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제 공조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국가들이 조금 더 잘 살고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 더 큰 문제인 코로나가 쉽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인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죠.
돈은 계속 많이 풀리고 있는데 물건 가격들은 잘 안 오르네? 디플레이션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풀려진 돈들이 소비나 투자를 통해서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소비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풀려진 돈을 넣고만 있고 그거를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돈들이 오히려 소비보다는 약간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 자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쪽 가격들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상품의 가격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들, 비내구재라 불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계속 머무르거나 떨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투자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일종의 투자자산이라고 불리고 있기는 한데 실물 투자자산을 레버리지를 해서 뭐 2배, 3배가 되게 만드는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뭐 옵션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뭐 ETF나 많이들 하시는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투자라는 명목하에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려진 돈을 흡수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위기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왜냐하면 실물 자산이 실제로 100원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한 파생 상품을 만들므로써 시장의 돈을 거의 300원, 400원 가까이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실물 투자 자산이 100원인데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 상품을 200원을 더해서 300원까지 총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이 실물 자산의 가격이 100원에서 2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300원이 거래가 되던 게 60원이 돼버리는 거죠. 240원이 증발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 실물 자산은 100원밖에 안 하는데 240원이 증발을 해버리니 난리가 나겠죠. 실물 자산보다 2배가 넘는 돈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가 실제로 2007년, 8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서브프라임이 여기서 발생을 한 거고요. 미국에 있는 집들을 바탕으로 해서 2배, 3배가 되는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집값이 빠지기 시작할 때 돈이 증발되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모두가 망해버리는 거죠. 이 실물 자산의 가격을 지탱해주는 게 가장 큰 게 소비와 투자고요. 크게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왜냐하면 소비가 바탕이 돼야 되기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국경이 폐쇄가 되고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 엄청나게 풀려진 유동성이 파생상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은 실물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위기에 준하는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최근 정책들을 보면은 돈을 막 푸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밑장 빼기 비슷하게 해서 양적 완화를 조금씩은 줄여가고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돈을 들고 있으면 돈이 쓰레기가 돼가는데 그러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3부에서 따로 마련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